영적 심판은 존재하는가? 언의인은 할아버지와 면담할 내용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지금 영국 학생은 영어밖에 못한다. 우리말은 조금도 모른다. 언의인은 영어를 조금도 모른다. 그러나 언의는 한글과 한문을 안다. 뿐만 아니라 까치와 새가 지저귀는 소리와 소의 음성도 어느 정도는 안다. 이것을 활용하여 스미스에게 한글과 한자를 가르치는 길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물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까치와 사람은 영혼이 다르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 그것은 최소한 소통이다. 사람은 영혼이 동일하므로 커뮤니케이션이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것은 소리뿐만 아니라 표정이다. 언의는 재판장에 들은 것을 유추하여 본다. 이를 상황에 맞게 적응하면 된다. 영국인에게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함자를 쓰게 하고 영어로 번역하게 한다. 또 소리내어 읽게 한다. 언어는 까치가 단순하게 깍깍 하는 것 같지만 음정의 액센트, 고조, 속도로 인하여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소통한다는 것을 언어인은 이미 안다. 그래서 언어인은 영국인이 나이스 미츠, 마이 네임 스미스 할 때에 자기도 나이스 미츠, 마이 네임이라고 했던 것이다. 동물들과 언어 소통에는 오히려 소리보다 표정, 몸짓, 음정의 액센트, 고조, 속도가 더 비중을 차지하므로 영국인과 소통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정리를 마쳤다. 늦은 밤 언의는 할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렸다. 언의예요. 할아버지는 인기척을 하고 곧장 문을 열었다. 할아버지의 방문이 순식간에 열린 것을 보아 아직 잠을 자지 않는다고 언의는 생각하였다. 할아버지, 영국 학생을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언의가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다. 글쎄다, 그냥 천자문부터 가르쳐야 하지 않겠느냐? 할아버지가 말했다. 예, 언의가 말했다. 그러나 말이 안 통하니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할아버지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시며 수염을 옆으로 쓰다듬었다. 할아버지, 제가 가르칠 터이니 저를 서당에 들여보내주세요. 할아버지는 손녀의 당돌함에 매우 놀라면서도 기뻐하셨다. 나는 괜찮은데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염려되는구나. 구설수라도 생기면. 할아버지가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는 나라에서도 개화기라고 하여 애국 사람들이 들어오고 애국 문물이 들어와요. 나라법에서도 남녀 7세 부동석이니 남녀 유별은 처벌하지 않아요. 언의가 말했다. 글쎄다, 한편으로는 국력이 시하여져서 유교적 기강이 무너지는 게 안타깝지만 시대의 흐름이니 어쩌겠느냐. 할아버지가 말했다. 말없음표. 언의는 말없이 다소곳하게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손녀가 서당문 밖에서 공부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가엾게 생각했었다. 그러면서도 유교의 기강에 협조해주는 손녀가 고마웠었다. 그러니 손녀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었다. 그래, 그럼 내일 학동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하자꾸나. 할아버지가 말했다. 할아버지, 서당에 있는 두레반을 사용해도 되겠지요? 언의가 말했다. 서당에는 두레반이 여러 있었는데 그것은 다과상도 되고 밥상도 되고 다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었으므로 둘이 마주보고 공부하는 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듯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럼 너 좋은 대로 하려무나 이제 서양 학생은 너에게 맡겼으니 맡긴 자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니? 할아버지가 말했다. 할아버지가 학동들에게 의견을 타진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격식자들이 통과 의례라는 것을 언의는 이미 파악했다. 그래서 언의는 두레반의 이야기를 들춰낸 것이다. 언의가 앞질러 간 것이 아니었다. 그의 두레반 사용 여부의 질문은 가부간의 타당성을 확정짓는 질문이었다. 역시 언의가 생각했던 대로 할아버지는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이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연이어서 하신 말씀에 답이 있다고 언의는 생각했다.
맡긴 자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니? 언어인은 발걸음도 가볍게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영국인과 동문과 학동들이 다 모인 후에 회의가 열렸다. 회의를 한다고 해서 19명이 한 자리에 둘러앉은 것은 아니었다. 학동 15명은 자기의 위치에서 평소처럼 그대로 책을 읽는 상태였고, 훈장과 동문 2명과 스미스 4명이 훈시실에 둘러앉아 회의하는 것을 주목하는 정도였다. 이 광경을 언어인은 유심히 문 뒤에서 지켜보았다. 언녀는 울 너머에 관심이 있는 듯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일장 연설이 시작되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대는 변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국 정치는 한계에 부딪혔고 세계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 중국이 조선과 교류하고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발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주제는 언어이가 영국인에게 한글과 한문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학동들은 와와 하고 환영을 하였다. 훈장님, 어디서 가르칩니까? 한 학동이 말했다. 건넌방도 있고 기숙사도 있고 우익방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가르치기를 원합니까? 훈장이 말했다. 서당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고초련이 말했다. 공부는 공식적인 교실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학동 중의 하나가 동조 발언을 하였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훈장이 말했다. 서양인을 언어가 가르치는 것에 그것도 서당에서 학생의 머릿속에는 아직 여운이 남았는지 신이 나는지 서로 소리까지 질렀다. 서양인도 언어가 자기 선생이 된다고 하니 기뻐서 원덜불을 반복하며 기뻐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만리탕에서 자기의 모국어인 영어를 하는 것도 생경한데 자기를 따르며 자기를 가르친다니 얼마나 감개무량하겠는가. 베리그 스미스가 엄지를 치켜들며 말했다. 이 어린의 양이 가르치는 것이 매우 좋다고 말합니다. 서양통이 큰 소리로 통역을 하였다. 학동들이 언어가 10여 년 동안 참화 밑에서 고난을 겪어가며 학문을 한 그 열정을 왜 모르겠는가. 자기들은 학문하여 과거라도 쳐서 등용하여 출세를 하려고 배우지만 그것도 따뜻한 방에서 언어인은 과거에 응시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학문을 하려고 밖에서 고생한 내막을 다 아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모두들 자기 일인 양 기뻐하였다. 회의는 만장일치로 끝났다. 할아버지도 다 큰 손녀를 건너방이나 우윗방이나 기숙실에서 물론 언년이 있지만 둘만 맡겨놓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서당 교실에서 남녀가 함께 있는 것이 나으리라 생각했었다. 훈장은 물론 모두들 회의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다. 이제 할아버지는 교장이 되고 언어인은 교사가 된 것이다. 할아버지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자기 전용문을 열고 언년을 불렀다. 예 하고 언년이 쏜살같이 달려왔다. 언니를 들라 해라. 할아버지가 말했다. 언어인은 모두 앞에 꿋꿋이 섰다. 이 언어의 양은 외국 학생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도하기 바란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임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어이가 말했다. 짝짝짝 박수소리는 한동안 들렸고 여우는 길게 남았다. 할아버지는 손녀가 대견하듯이 껄껄 웃으셨다. 격세지감이야. 할아버지가 말했다. 왜 아니겠나. 서양통이 말했다. 시대는 변화되고 있어. 중국통이 말했다. 그들은 빠끔히 열려있는 서당문을 통해 미루나무와 냇가와 전답과 산과 하늘을 바라보았다. 언어이가 서당문을 나서자 언년이 걱정되었는지 언어를 졸졸 따라 나섰다. 언니,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언년이 물었다. 까치가 깍깍 단순한 소리 같지만 그 소리의 액센트, 즉 음정의 고조, 표정, 머리짓, 고갯짓, 날개, 다리, 몸동작으로 그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함이 없이 다 이뤄진다. 이는 우리 말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기타 등등의 언어가 다 거기에 해당한다. 우리 말은 비교적 액센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상당히 많다. 음정의 고조와 얼굴의 표정, 발짓, 손짓, 몸짓으로도 말의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언어의 문화권이 다르다 해도 악센트와 수화, 몸짓, 음정의 고조, 속도로 또 웬만한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하다. 언어가 말했다.
언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언니 말했다. 그러니까 공부하라니까. 언니가 말했다. 하하하 언니 미안해. 나는 글자만 쳐다보면 머리가 아파. 어떡해. 언니는 울상을 쥐며 말했다. 언니는 최고라니까. 어떻게 다 큰 사람을 더구나 외국 사람을 가르치냐. 언니는 말을 하면서도 머리를 가우뚱거렸다. 언년이 언어의 실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언어는 까치하고 대화하는 것도 보았고 소와 대화하는 것도 보았고 산새들과 대화하는 것도 보았다. 어느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언년이 상상 못할 말이 터져나오므로 혀를 찬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라스데이스 21-33, 34 중에서